안녕하세요. 전준스타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나은민입니다. 이번에는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에서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그러니까 중증 아토피 피부염 산정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를 이해를 하시려면 전에 말씀드렸던 이지점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재는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항목입니다. 홍반이 얼마큼 있는지, 오돌탁이 올라온 경우, 그리고 긁은 흔적, 상처를 얘기하죠. 그리고 두꺼워지는, 거북이 등껍질 두꺼워지는 태선화, 이 4가지 항목을 정도에 따라서 0점에서 3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죠. 분류를 해서 각각의 부위별로 두경부, 팔, 몸통, 다리로 나눠서 점수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중치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만 8세죠. 만 8세 이상에서 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까지를 보시면 아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두경부, 팔, 몸통, 다리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부위별로 가중치를 10%, 20%, 30%, 40%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각각의 정도를 0.3점으로 기입을 하고 얼만큼의 그 체표명을 차지했는지를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만 12세 이상에서 성인은 23점 이상을 중증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 8세 이상에서 만 11세 이하는 21점 이상을 중증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만 8세 미만인 경우인데요. 7세까지죠. 7세까지는 각각의 그 항목과 부위는 같습니다. 근데 가중치가 좀 다릅니다. 두경부가 10%에서 20% 올라가고요. 다리가 40%에서 30%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경부가 좀 더 그 가중치가 높죠. 각각의 항목의 정도를 기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표 면적의 얼마큼 퍼센트에 따라서 얼마큼 있는지를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21점 이상이 될 때 중증도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이지점수 계산하는 거는 8세를 기준으로 그 가중치가 다르고요.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12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2세 이상일 때는 23점, 그 다음에 11세 이하일 때는 21점입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지점수랑 중증도 판단하는 게 가중치 두고 이지점수 하는 거랑 중증도 판단하는 게 기준이 좀 다르다, 연령대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공식 공문인데요.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 및 필수 검사 항목입니다. 그래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 성인과 그 청소년 그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진단을 담당 선생님이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 하실 수가 있고, 내과 중에서는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는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만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록 기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만 18세 이상에서 청소년 만 12세에서 17세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서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년 이상 전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26년 4월이다, 5월이다, 네, 5월이다. 지금 촬영 시점 5월이죠. 5월이다 했을 때 2026년 5월이면 2025년, 2024년, 2023년 5월이 3년째잖아요. 그럼 2023년 5월 이전에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해당 병원이 아니더라도요. 그 의원급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면 더욱 좋고, 소아과, 어린이들 소아과 있죠? 소아과 아니면 그냥 의원급 다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토피라고 얘기 들었다, 이거 증빙이 안 됩니다. 증빙을 어떻게 하냐면 차트에 우리 전상 코드가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의 전상 코드가 있습니다. 그 전상 코드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3년 이상 돼야 되고,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료를 보고 전상 코드를 그 담당 선생님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산으로 조회됐을 때 그 코드가 입력된 게 나와야 되거든요. 간혹
아토피를 계속 진료를 받는데 담당 선생님이 아토피 피부염 전선 코드를 넣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인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불상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없으면 이론상으로 3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3년 이상 전부터 아토피를 알았던 기록이 있어야 된다. 한의원에서 진료 보신 건 인정이 안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의원급 이상,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의원급에서 피부과 전문의 병원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의원, 소아과 다 됩니다. 그 다음에 1, 2항 모두 충족해야 된다. 1항 보시면 1차 치료제로 바르는 거죠. 국소 치료제 중에 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칼슘유린 저해제라고 해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 제제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라고 써 있잖아요. 이후라는 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후는 1차 치료제, 국소 치료제와 뒤에 나오는 이 전신면역제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전신면역제 인정되는 건 두 가지 약인데요. 이 두 가지 약 중에 하나를 3개월 투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신면역제를 투여하다가 중간에 국소 치료제를 처방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전 거의 전신면역제는 인정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국소 치료제 동시에 같이 처방을 나가거나 해서 최초로 전신면역제를 처방할 때 국소 치료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국소 치료제 먼저 하고 전신면역제 하는 건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국소 치료제랑 전신면역제를 왜냐면 심한 경우에 국소 치료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신면역제랑 국소 치료를 동시에 첫날 같이 처방이 나가야만 그때부터 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3개월, 뭐 12주 됩니다. 12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은 이지점수로 됩니다. 이지점수 앞에서 다시 공부했었죠? 이지점수가 50% 이상 감소라는 건 뭐냐면 점수를 쟀습니다. 점수를 전신면역제 투여하기 전에 점수를 쟀을 때 예를 들어 점수가 너무 심해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이지점수가 40점이 나왔다고 예를 들면 40점이 나왔다 하고 3개월, 12주 이상 투여를 하면 그 전신면역제 투여하면 좋아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40점에서 점수가 쭉 떨어졌을 때 3개월 이상 투여하고 다시 점수를 잽니다. 그때 40점에 50%는 얼마죠? 20점이죠? 그러면 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얘기는 40점을 기준으로 복용 전과 복용 후에 3개월 이상 복용 후에 20점이 아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9점, 18점, 17점부터는 지금 약에 전신면역제제 이 약에 효과가 있구나라고 판정을 하는 거고요. 50% 이상 미만으로 좋아졌다,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50% 미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지 40점에서 12주 3개월 이상 복용하고 다시 점수를 쟀을 때 21점이 나왔다. 21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50% 미만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없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약들을 썼을 때 부작용들은 이제 각각의 해당되는 부작용들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하면 각 해당 과에 또 소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4주 이상 4개월, 4주 이상 1개월하고 3개월, 그러니까 4개월이죠. 합쳐서 4개월 투여 기록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심하다라는 사유를 쓰고 했을 때는 그 1개월, 4주를 투여를 동시에 첫날에 같이 하고 3개월로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1개월, 3개월 그래서 동시에 같이 했을 때는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4개월 또는 동시에 같이 했을 때 3개월 이렇게 치료를 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사전특례 등록 6개월 이내다. 그러면 2026년 5월에 산업특례가 이게 준비를 해서 등록을 했다 하면 4월, 3월, 2월, 1월, 12월 2025년 12월에부터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됩니다. 네, 6개월 이내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록 전에 이 치료를 다 하고 3개월 이상 투여를 하고 나서 반응 평가를 했을 때 이지 점수가 23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산적 특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3년 이상 전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기록이 있어야 되고 바르는 치료 4주 이상 이후 전신 경구약 두 가지 약만 인정이 됩니다. 사이클로스프린이라는 약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 이 전신 면역제제를 둘 중에 하나를 해서 3개월 이상 연속 투여입니다. 복용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3점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6개월 이내 확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도 이상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줄임말이 돼요. TCS는. 그리고 TCI는 국소 카시닌 저해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등도 이상의 이건 무엇이냐라고 의미가 되면 우리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거는 1단계에서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등도라는 얘기는 이 강도를 얘기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강도는 클래스 4, 클래스 4 정도가 돼야만 이상이니까 1, 2, 3, 4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뭐 이거 각각의 들은 담당 그 선생님들이 아시면 되는 거고요. 환자분들은 모르셔도 되죠. 네.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이 강도 4 이상을 처방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상품명 더모베이트, 뭐 베타베이트, 뭐 클로베타솔 성분 이런 것들 성분을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메타손,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메칠프레들소놀 이런 것들이 뭐 상품명 아드반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더모타손, 뭐 토피솔 뭐 이런 제품들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애매하게 5단계 정도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불안하실 수 있어요. 인정이 못 받으실 수 있어서 가능하면 1단계에서 4단계 안에 들어와 있는 바르는 치료를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뭐 클로베타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다음에 베타메타손, 그다음에 오메타손, 그다음에 메칠프레드솔론 뭐 이런 계통들을 많이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소 카시닌 저해제는 그 스테로이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메크로니무스하고 타크로니무스인데 상품명은 프로토픽이 타크로니무스고요. 피메크로니무스는 상품명은 엘리델 크림이 있겠죠. 네, 이런 거를 처방을 받으신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신면역 투여용량 세부 기준이 있나요? 정확하게 세부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사이클로스포린은 보통 아토피에 쓸 때 치료용량으로 최소 하루에 그 체중당 2.5mg 정도 써야 되거나 아니면 100ml 정도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중단 없이 3개월 이상 하셔야 되고요. 그 사이클로스포린 MTX의 권고사항 아토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2.5로 계산해서 5까지 5ml 정도로 계산을 하고 MTX는 보통 5에서 15ml, 두 알에서 한 7.5, 3알 정도가 최소 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MTX는 사이클로스포린의 속도가 좀 치료받는 효과가 좀 느리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로 인정되는 그 용량들이 뭐 강제돼서 제시된 건 없지만 최소 이 정도 이상은 하고 치료 반응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담당 선생님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아토피 피부염, 중증 아토피 피부염 산정 특례는 5년간 받으실 수 있고요. 재등록은 경우에 따라서 1, 2, 3으로 나눠지는데 좀 복잡합니다. 근데 우선은 그 환자분들은 1번을 좀 보시면 되는데 산정 특례 기간 급여로 뭐 여러 가지 생물제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쓰고 나서 주사들이나 뭐 이렇게 쓰고 나서 재등록 시에 그 이지 점수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 점수가 23점이 됐다. 그러면 최초 등록 23점에서 75% 이상 감소된 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면 5년마다 계속 그 재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 이거만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거의 평생 5년마다 갱신하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거는 해당되는 1번에 해당되지 않을 때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선생님이 숙지하셔서 환자분에 따라서 재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가 돼서 현재의 약들의 효과가 있으면 산정특례로 계속 재등록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산정특례는 아토피와 관련된 그 발생되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환자분 운임 부담으로 그 들어가고요. 9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뭐 어떤 각종 검사비, 뭐 시술비, 뭐 건선치료 있잖아요. 건선치료 시술비 이런 것들이 각종 그런 병원에서 발생되는 비용, 아토피에 관련 치료에 발생되는 비용하고 약국의 약값까지 다 9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아주 좋은 복지 혜택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꼭 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와 만 11세 이하입니다. 만 11세 이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의 4번, 5번하고 6번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이걸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1세 이하에서는 성인에서는 3년이었잖아. 12세 이상에서는요. 3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증상되는
예를 들면 2026년 5월에서 1년이면 2025년 5월이잖아요. 2025년 5월 이전에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산 코드에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1, 2항을 모두 충족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 5세 이하에서는 이 1년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세 이상부터 11세 이하는 1년 이상, 5세 이하는 이 1년 이상의 기록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1, 2번을 이제 보시면 1차 치료제는 국소치료제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4주 이상 투여했으면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돼 있고 산전증 등록일이 아까 6개월이었잖아요. 성인은 여기는 4개월입니다. 4개월 내에 국소치료제 투여 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전특례 등록 전에 점수가 23점이 아니라 21점이 되면 됩니다. 21점이 되면 되고 성인하고 12세 이상의 청소년과 다르게 여기서 임상사진 제출이 필수입니다. 산전특례 등록하실 때 그 환자의 점수가 21점이 되는지를 환부를 찍어서 같이 신청할 때 그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재등록도 1번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하고 3번은 뭐 각각의 그 담당 선생님이 그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차이점은 중에 하나는 그 성인하고 청소년에서는 광선 치료까지도 이 치료기를 3번에 인정했는데 그건 광선 치료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치료 산전특례 기간 동안에 그 치료한 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지 75 이상이 감소되는 게 유지가 된다 하면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중증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에 대해서 그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스타원자 남현 및 유튜브 그 계정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원장 나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